아이고, 추석 때 참 바쁘네요. 작년 추석 때도 그 카르다노 진영하고 저하고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좌표가 찍혀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가족 걱정도 되고 험악하더라고요. 예. 근데 카르다노 니네 저기 뭐야 이번 싸움은 호킨스가 건 거야. 나는 대응 안 할 수가 없었어. 자, 비트코인 맥스로서. 오늘 추석 때는 비트코인이라는 말 안 쓰고, 비트코인 맥스라는 말을 쓰겠어. 내가 얼마나 울트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지를 보여줄게. 자, 누군가가 비잔틴 장군이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비잔틴 장군이라는 문제는 협업 시스템에서 생기는 난제인데, 사령관이거나 스파이들보다 정상이 3배수 많아야지만 원형의 사령관들이 둘러싸가지고 협업을 했을 때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령관을 뺏기거나 그 다음에 3배 이상의 정상적인 노드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정리를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나라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는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원형 모양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수학적인 엄밀한 그런 논리 추론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모든 비잔틴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사람들은 코제 정리라는 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 1930년대에 코제 정리를 시카고 대학의 도널드 코즈라는 사람이 해서,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별로 주목을 안 하고 법학자라든가 정치학자들이 주목을 해서, 워낙에 이제 이게 많은 공리로서 쓰이니까 나중에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분이 다행히 살아계셔서 노벨 경제학상을 줬죠. 코제 정리라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제 거래 비용 문제인데, 그 거래 비용 문제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회적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회적인 가치가, 총가치가 큰 쪽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농부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소를 키우고 여기는 이제 밀밭을 꾸려요. 근데 소를 키우는 사람의 소가 와서 밀밭을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밭 주인이 소 주인한테 와서 울타리 쳐라. 그런데 울타리가 1년 동안 유지 보수 비용이 200만 원인데 소들이 50만 원어치밖에 안 먹어. 그러면 소 주인이, 야, 그거 굳이 울타리 치지 말고 우리가 50만 원밖에 안 먹으니까 우리 50만 원 줄게. 그럼 여기서 오케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의 유지 비용을 내는 것보다는 50만 원 안에서 합의가 되는 거니까 이 둘이 나눠 가지면 차액이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이라는 차액이 플러스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울타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150만 원이라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수렴이 안 되니까 법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게 들어오는데, 왜 이게 안 되냐면 3가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명료해야 되고, 그래서 울타리를 칠 의무가 있는 건지, 울타리를 치게끔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밀밭은 자기가 보호해야 되니까 소들이 공격하는 거라고 봤을 때는 그냥 네가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울타리인 거지. 소주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정리가 안 하면 이제 총 들고 싸우느라고 이제 합의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둘이 신뢰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신뢰가 전혀 없으면 이제 이게 계속 이웃으로 살아야 되는데, 매번 협상하는 것보다는 야, 울타리 쳐! 끝내버려! 이렇게 하니까 사회적 최선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얘기해 드릴게요. 하여튼 3가지의 조건이 만족할 때 사회적 합의가 총합이 큰 쪽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천재성이 뭐냐면, 이런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하고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고민을 연결해 가지고 푼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지만 푼 걸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비트코인이 됐건 이더리움이 됐건 이런 플랫폼들이 비잔틴 장군 문제를 푸는 인문학적인 원리는 뭐냐면, 성을 함락하고 붕괴되었을 때 이 공격자들이 나눠 갖는 파이가 큰지, 성을 지켰을 때 이 생태계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큰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암호 방식이나 이런 걸로다가 거래 비용처럼 이렇게 장벽을 만들어 놓으면 꼭 합이 큰 쪽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이 코제 원리는 이게 하나의 중력 같은 거기 때문에 계속
글로 수렴되기 때문에 누군가 천재적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거래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만 해결을 해주면,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해주면 결국은 총합이 큰 쪽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지키는 게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것보다는 더 나눠줄 게 많으니까 거기서 타협의 여지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해킹해가지고 내가 먹는 이익이 비트코인을 지켜가지고 얻는 이익의 총합보다 압도적으로 커. 그러면 내가 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익만큼, 아까 그 목장 주인과 밀밭 주인의 150만의 차익 중에 상당 부분을 내가 양보하면서 그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매수라는 형태가 채굴기를 뭐 독점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매수인 겁니다. 매수라는 게 꼭 이렇게 뭐 뒷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는 비잔틴 장군 문제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POS로 가고 막 이게 POS가 대세인 것 같지만 POS가 못 푸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시스템 안에서는 비잔틴 프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뭔가 얹어졌을 때 이 몇 개 안 되는 무작이라고 해서 그 채굴 권한을 주지만 그 무작이라고 하는 애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다 포섭해 가지고 한 번 매수를 시키면 한 번 부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의 거래에 애플사의 주식이 한 절반이 걸려있는 도박이 발생했어. 뭐 이런 일이 없다라고 전제할 수는 있지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박에서 진 사람이 이더리움의 가격보다 이게 훨씬 더 크다면 가갖고 그 무작위적인 사람들을 매수하면 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나중에는 들통이 나지만 그래서 뭐 차단을 당하건 이더리움을 뺏기건 이더리움 폭락하건 그보다 더 큰 걸 받게 되는 거지. 코지의 정리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물론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래 비용을 이빨이 높이는 거지. 그게 이제 POS 진영에서 고민하고 있는 어떤 열세 걸세의 개념이에요. 막 자꾸 열세 걸세를 막 여러 개를 만들면 되지만 어쨌건 비잔틴 장군 문제도 20, 30년 동안 못 풀었지만 결국은 코지의 정리의 방향으로 수렴된 것처럼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꼭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천재가 이쪽 진영일 필요는 없잖아. 저쪽 진영에서 나타나가지고 순리대로 푸는 거. 다시 말해서 울타리가 없는 게 총 가치가 있으면 울타리가 없는 쪽으로 수렴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이 난수표를 찍어서 전기가 낭비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지정학을 모르는 게 아니라 미시경제학,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활용한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야. 원래 비트코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기를 낭비합니다. 근데 그 전기를 낭비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 설계의 의도예요. 무작위로 찍건 안 찍건 대청봉을 올라가게 하든지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성 올라가게 하든지 그게 무슨 생산을 합니까? 그거 낭비죠. 낭비인데 그게 시스템을 강건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걸 맞추는 거예요. 비용을 썼기 때문에 이 총 파이가 늘어나는 쪽으로다가 베팅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 칩이 있어요. 그 칩은 너무 놀랍게도 에너지를 안 쓰면서 거의 안 쓰면서 비트코인의 정답을 딱딱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가 독점을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전체 시스템 에너지를 덜 쓰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3천만 원이야. 근데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내가 지금 500만 원이면 아주 효율적인 기계를 써가지고 채굴이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500만 원 썼는데 3천만 원 벌잖아. 그럼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매수해 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기계를 혼자서 잔뜩 늘리는 거죠. 언제까지 늘릴까요? 이게 점점 늘어나서 컴피티션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채굴 푸는 방식이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개념인 거지 비트코인이 늘어나진 않잖아. 그럼 얘네들 이 기계들 간에 효율적인 기계들 간에 경합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기계 값이 됐건 쓰는 에너지 값이 됐건 3천만 원을 수령할 때 멈추게 되어 있어. 그게 미시경제학이야. 그리고 이 모든 원리의 위에는 코지의 정리라는 게 있는 거고. 도대체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걸 투자하고 한다 그러면서 비잔틴 장군 문제의 인문학적인 의미 이것도 모르면서 지금 뭐를 떠든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인간들과 내가 논쟁하는 것 자체가 내가 허기가죠. 허기가. 그러니까 제발 지정학도 아니네. 오케이. 코제정리 공부해. 코제정리. 그래서 그따고 얘기하지만 뭐 효율적인 난수표가 아닌 효율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효율적이 되면 매수가 되는 거야. 그게 낭비가 본질이야. 매수를 못하게 비용을 썼으니까 매수가 안 돼서 결국은 순리대로 울타리가 있는 것이 난지 없는 것이 난지가 톰인지 제임스의 유리한 쪽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울타리가 없는 게 더 이익이면 울타리가 없는 쪽으로, 울타리가 있는 게 이익이면 울타리가 있는 게
이익적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는 게 코지의 정리고 그 방식으로 비잔틴 잔금 문제를 푼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전기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자체가 설계의 디자인의 핵심인 거야. 핵심.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여러분 보라고 찍은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